은 정말 차별화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리지팡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바른 맞벌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로세인 김세인 대표라고 하고요. 엄마들을 그냥 이제 힘든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이 아닌 올바른 맞벌이, 내가 브랜드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수익화를 할 수 있고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온라인에서 벌어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에서 그런 엄마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엄마들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지금 약간 제가 떨려요. 그래서 우리 리지팡님 강연 들을 준비 되셨나요? 되신 분들 우리 1번 눌러볼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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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네, 눌러주시고. 우리 또 리즈팡님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혜리님도 팬분이신 것 같고, 그레이책님도 팬분, 그쵸? 스빈나님도 팬분, 그쵸? 킹다님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팬분 맞는 것 같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열정. 자, 그러면 또 제가 또 한 열정 하니까 열정만 프로 열정만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었거든요 예전에 열정 끌어올려 할 테니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끌어올려. 자, 리즈팡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라블라 리지팡입니다. 안녕. 이렇게 또 멋진 곳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개정 초반부터 우리 세인 대표님 활동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강사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언제 저기 초대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정을 키워나갔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다른 분들에게 초대받고 섭외받고 협찬받고 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스타그램 운영하실 수 있는 브랜딩 방향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나서 꼭 또 적용해서 실천을 해보신다면 좀 유의미한 성과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럼 제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리즈팡님은 OK 5천 팔로워 이제 막 또 넘으셔갖고 계정이 지금 진짜 급상승하고 계시거든요. OK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아, 말씀, 네, 먼저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네. 곧 UK 될 것 같아요. 어, 최고, 최고. 이벤트 아, 안 하시나요? 원래 OK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략적으로 팔로워를 좀 늘리는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피드를 쌓고 있어서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할 생각이라서 그때 꼭 또 많은 분들 실제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이지팡님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세요. 진짜 얼굴도 뽀얗시고 팔방팔 진짜 멋지세요. 그래서 좀 꼭, 까매요. 꼭 그 오늘, 기회도 나중에 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그 옷도 너무 잘 입으세요. 패션 쪽에 또 계시는 분이라서, 네. 너무 어, 칭찬을 드리게 됐나요? 근데 진짜 오. 예쁘세요. 제가 너무 좋아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제, 진짜 이제, 제가 올빼미라서 사실 이 시간이 강의를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이제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의를 제가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짰는데 너무 막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최대한 조절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하고 또 많은 분들과 저는 좀 오프라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쁘다고 하신 분들 제가 다 캡처해가지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세이님 방에서 제가 처음 이 북스타그램을 위한 브랜딩에 대한 강의는 처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SNS를 해서 얼마나 좋은가, 그냥 인스타그램 어떻게 키우나 이런 강의는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북스타그램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책 읽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북스타그램으로 제대로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응 잘 해주시면 너무너무 제가 더 신나가지고 텐션 막 끌어올리면서 할 예정입니다. 자,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찾거나 만들거나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라블라 리지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되는 내일, 찾거나 만들거나라는 슬로건으로 요즘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14년 차 의류사업 대표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15년 차가 돼요. 그렇게 열심히 혼자 사업을 좀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자기계발,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쪽으로 지금 강사로서 활동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내년 1월에 이 의료 사업을 그만두는 게 목표로 지금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강의용으로 블로그도 하고 있고, 지금 곧 UK를 앞두고 있는 계정과 전자책도 지금 제가 만들어가지고, 전자책도 좀 이제 추후에 지금 혜택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제가 그럼 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아신다면 여러분들도 좀 공감도 하고 동기부여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14년차 사업가, 말이 사업가지 사실 그냥 자영업 하다 보면 혼자 집구석에서, 전 재택이었거든요. 집구석에서 옷이랑 씨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4년차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14년이나 사업했대. 14년 동안 의류 사업했대.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채팅창으로 남겨줘 보세요. 대단하다. 베테랑이다. 버팀 비법이 있겠다. 대단하다. 꾸준하다. 전문가다. 그죠? 맞아요. 이런 생각들, 끈기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전문가 같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뭐 대단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만,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우물안 개구리였어. 그냥 내 사업이라는 그 안에 갇혀서, 그냥 맨날 옷이랑 씨름만 하고 있고, 돈은 좀 벌었죠. 돈은 좀 벌었는데, 그게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먹고 생존을 위한 그런 돈을 벌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내 일을 하루에 16시간씩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실 세상을 배울 기회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 불안, 후회, 질투, 걱정투성이, 일중독. 제가 딱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 인스타로 저를 접하셨던 분들은, 그럴 리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막 긍정적이어 보이시고, 막 텐션 좋고, 너무 막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었어요. 저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약 3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결혼을 했는데 독서를 시작했을까요? 막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막 이렇게 밥 먹다가도 막 이렇게 엎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왜 책을 읽었을까요? 갑자기 제가 더 잘 살고 싶어서. 예, 맞아요.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혼의 그런 불타오르는 뭐 관계를 위해서 남편과의 막 그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벌이 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또 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가 6살이 어려요. 유학생을 바로 그냥 데려왔기 때문에 사실 막 여유가 생긴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다 큰일 날 것 같은데. 나 지금 뭔가 이 일 말고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되게 뭔가 막 신혼이라 막 달달하고 그래야 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오히려 막 극도의 좀 불안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잘 살고 싶고 막 그런 욕심과 뭔가 욕구와 불안감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저는 독서를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고 더 잘 사는 방법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결혼하면서 또 좀 이런 식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탄생을 했냐. 이게 무려 3년 전 얘기죠. 근데 저는 올 1월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결혼을 하면서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혼자 읽긴 좀 심심한데?
독서 모임을 해볼까? 그래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겁 없이 이때 코로나였는데도 오프라인 모임으로 저는 좀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7월에 독서 모임을 하고 한 1년은, 한 1년 가까이는, 아니죠. 1년까지는 아니고 한 10개월? 이 정도는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갑자기 번아웃이 왔어요. 2월에. 코로나 걸리면서 모든 활동이 딱 중단되고 제가 이 시기에 투잡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어떻게든 잘 살려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딱 스탑! 내가 너무 아파서 스탑이 되니까 번아웃이 딱 오면서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되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생각이 탁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뭘 해야 되지? 나 앞으로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한 2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만 읽고 일기만 쓰고 밤에 울면서 그런 삶을 이제 좀 보내다가 어, 번아웃이 끝나고 제 꿈이 생겼어요. 강사가 되고 싶다. 강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강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던 독서 모임에 사람을 이렇게 단체 모임을 주최해서 제가 거기에서 MC도 보고 미니 강의도 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서 이런 스피치를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꿈꿀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경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6월에 강사의 꿈을 가지고 9월에는 파티룸을 오픈하게 됐어요. 이것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룸에서 또 사람들을 모으니까 이 파티룸으로 모으니까 내 공간에 모으니까 내가 더 좀 본격적으로 강의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 파티룸에서 제 꿈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룸을 오픈하고 나서 이제 10월에는 블로그를 시작을 해요. 블로그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며? 이러면서 그때는 브랜딩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시작하고 나서 열심히 4개월 동안 1일 1포스팅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블로그 하시는 분들 11111 좀 찍어주실래요? 저는 여기에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랑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많으시네요, 여기는. 그죠? 블로그 소통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블로그는 이렇게 가서 막 답방 가고 하려면 글이 너무 길잖아요, 다들. 근데 저는 매일매일 답방 가고 블로그 글 올리는데 한 4-5시간을 썼어요, 진짜. 남의 거 답방 가면은 그 사람 글도 긴데 내 글도 길어. 그러니까 서로가 긴 글을 보면서 소통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호흡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4개월을 1일 1포스팅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소통하고 했는데도 사실 하루에 100명 넘기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좀 약했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블로그 갑자기 시작한 이유는요, 파티룸도 홍보하고 싶었고, 독서 모임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좀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걸로 또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인스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잘 몰랐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내달해도 뭔가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컨설팅을 받았어요. 컨설팅 제가 얼마 주고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44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어요. 사실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그만큼 제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44만 원을 주더라도 회부를 하면 되니까. 제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막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제가 컨설팅을 받고 나서 2023년 1월에 인스타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컬러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막 이렇게 정신 없어요. 그냥 막 내 멋대로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 계정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일단은 내 멋대로 시작한 이 인스타가 지금 어떻게 조금 자리 잡히면서 10개월 만에
또 UK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브랜딩을 했는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이유는요, 저는 강사가 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목적이 뚜렷했어요. 유명해지면 강의할 수 있지 않나? 유명해지면은 내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러면 나 인스타로 유명해져야겠다. 이 생각으로 인스타 시작했고요. 강사가 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인스타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강사가 되려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컨텐츠로 내야겠다. 그래서 저는 책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뭐 독서 모임이라던가 좀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갑자기 나타난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권위를 부여하고 제가 독서 모임 활동하던 것들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저 이렇게 독서 모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개발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필수로. 저는 조금 자기개발과 맞물려 있는 북스타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개발적인 요소들을 잘 섞어가지고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우물 안에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일만 알고 내 삶 안에 되게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던 제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가 밖으로 나오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많네.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너무 세상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스타를 하시면서 세상이 재밌어지셔야 돼요. 그런 인스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 10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독서모임 운영법 강의를 저는 인스타 시작하고 한 달 만에 30명을 모객을 성공해서 이 강의를 4번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모임 운영법 강의는 또 올해 안에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의 들어온 것이 사전들이 보니까 저는 북스타그램 강의를 하는데 독서 모임 문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독서 모임 쪽으로 또 많이 인식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독서 모임 운영법 강의뿐만 아니라 브랜딩 강의랑 클래스로 수익화도 연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전자책도 썼죠, 제가. 전자책 출판해서 요것도 한 50권 정도 팔렸어요. 제가 뿌린 게 40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어떤 제 명함처럼 또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 브랜딩 공부하는 독서 모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또 결국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교육청 강의를 갈 수가 있었죠. 사실 교육청 강의는 인스타로 제가 활동을 한 것을 블로그에 옮겼기 때문에 그런 덕분에 이렇게 섭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블로그와 인스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다면 내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블로그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라도 지금 해도 되나요? 인스타 너무 포화 상태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스타그램, 이제, 브랜딩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스타 어떻게 인식하셨는지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인스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생각부터 좀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인스타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과시. 돈 많은 사람들 자랑질. 맨날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막 명품백 이렇게 사가지고 쇼핑백이랑 같이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광고, 맞아요, 광고. 또 조금만 인플루언서 돼도 광고 받아가지고 막 광고하고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뭐 파리피플이라고 우리가 조금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맞아요. 그냥 일상을 기록하기도 해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평범한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들. 이거는요, 이제 SNS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저는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NS를 잘 쓰면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세 부리고 그냥 단순히 일상 기록하고 막 가입만 해놓고 다른 사람 구경한다 막 다른 자기는 활동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보면은 광고 정말 많이 뜨잖아요. 살 게 왜 이렇게 많아? 막 희한하게 인스타에 신박한 게 많아요. 또 보면은 또 사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남편이랑 뭐 얘기를 했어. 그럼 그게 광고로 뜬다 또? 막 되게 신기해요, 요즘에. 얘네들이 다 듣고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광고로 내 돈을 막 나가게 하고, 그리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책 읽다 보면 SNS는 막, 뭐 허상이고, 막 인생을 갉아먹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MZ들은요, 카톡으로 얘기 안 하고 DM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인스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약간 실시간 소통 수단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저도 이랬어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은 SNS 이렇게 쓰고 있다. 나를 알리는 공간, 브랜딩을 하고요. 전문성을 보여주는 기록을 하고요. 일상 아니에요. 전문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배움, 성과, 성취들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요. 그리고 부수입 창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 낭비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 저는 하루에 인스타에 시간을 3시간 이상 투자합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SNS 잊으셔야 돼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여러분이 넘어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SNS 시작하면 다 생산자일까요? 아니에요. 이 인스타그래머들 안에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생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취향이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 이렇게 독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독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 독서에 관련된 강의 들으러 오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인스타가 이제는 계속 매칭해줘요.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향이 만나는 곳이 돼서 저는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이렇게 결이 맞고 이렇게 책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스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저는 가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꿈도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이 꿈을 이루는 걸 좀 봤거든요. 그리고 부수입 창출 당연히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볍게 말하자면 책 협찬, 원고료 이런 것 때문에라도 북스타그램 하면 너무 좋죠. 신간 위주로 서평단 활동 가능하시고요. 협찬은 팔로워 500 이하에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0 밑으로 분들도 책 너무 쌓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쉽다. 그리고 한 2000 정도 이상부터는 원고료도 가능해집니다. 원고료는 제한을 하시면 대부분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한을 안 하세요. 책스타그램 분들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하셔가지고 제한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제한하시면 원고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우리가 책 협찬, 원고료 막 10,000원, 20,000원 받으려고 뭐 이렇게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더 큰 걸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일로 돈 벌기. 내가 평생을, 남은 여생을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원고료 제한이요. 사실 제한 금액은요, 자신의 컨텐츠의 질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2천인데도 10,000원 받고요. 어떤 분은 2천인데도 50,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컨텐츠를 보시고 이거는 만약에 내가 광고주라면, 내가 출판사라면 얼마를 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하고 제안을 해보시고, 만약에 까였다! 그러면 낮춰서, 다음에는 낮춰서 제안해보시는 것도 가격을 알 수 있는, 시장에서의 나의 가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로 돈 벌기가 가능해져요. 내가 좋아하는 독서로, 내가 잘하는 글쓰기, 서평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서 내 꿈,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 책과 관련된 활동을 찾거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협찬 받았는데 정말 책이 별로면요, 그 중에, 그 안에 좋았던 한 구절만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적당히 엮어가지고 써야 돼요. 어쨌든 내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협찬 받았는데 이 책 별로입니다 하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았던 부분을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서평을 쓰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사실 협찬 잘 안 받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가지고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해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막 1만, 5만, 10만 이런 인플루언서, 전문가,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구나. 인스타에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요, 다 처음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인플루언서 분들은 정말 평범하게 아이 키우는 엄마였던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너무 그 일이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그냥 재미로 시작했던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완성이 돼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과정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도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지 않는 창업. 이거 너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저 파티룸 차리는데 돈 많이 깨졌거든요. 근데 차리고 현타 왔어요. 요즘에 사람들 돈 안 들여서 창업하는데 나는 왜 이랬을까? 이거 잘못된 건가?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창업. 내가 콘텐츠와 시간만 가지고 있다면 이걸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꾸준함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돈이 들지 않는 창업으로 디지털 노마드, 정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 버실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돈 버실 수 있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 하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요거를 명함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인스타그램 안에서 만나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명함 좀 보여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다 이거 키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요렇게 어떤 계정인지, 내가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도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활동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 쓰신 분들, 뭐 하시는 분들, 요런 책도 쓰셨구나,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인지도가 있구나. 이게 하나의 정말 온라인 명함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명함이기 때문에 대충 하시면 안 되겠죠. 이쁘게 꾸며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세상에 깔아놓으면 먼저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세상이 나를 먼저 찾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동기부여 되는 거예요. 책을 통한 관계가 형성이 많이 되는데요. 이 관계들이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만나고 나면 즐겁고 행복해요, 되게. 이렇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간다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제가 책 저자분이랑 만날 일이 있었겠어요, 살면서. 근데 인스타그램 하다 보니까 먼저 제안 주셔서 만나서 거의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분께. 그리고 맞아요. 세임 대표님도 여기 계시죠. 그죠? 저희 커뮤니티 분들이랑 서쪽 나라 커피챗 했는데 또 이렇게 멀리서 부천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브런치도 했었고요. 이때도 너무 막 4시간 다 돼가는데 막 우리 말이 안 끝나가지고 집에를 못 갔던 그런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또 제가 강연을 열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스토리텔링 강연을 1시간 정도로 길게 하고 네트워킹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독서 모임도 지금 하면서 이분들과 또 계속 서로 슬로건 뭘 만들까요? 나는 왜 인스타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좋은 만남들을 저는 계속 오프라인으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뭐 물론 블로그도 가능하겠지만 인스타에선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해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만남을 추구하시다 보면 저랑도 곧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좋아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블로그에 올리는 걸 재편집해서 인스타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해 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북스타그램 이제 뭐 시작은 가입은 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명함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요 명함에 저희가 아이디, 요걸 아이디라고 하고 요거는 이름이에요. 요것과 요거를 정해야겠죠. 나와 어울리는, 부르기 쉬운 어떤 내가 활동했을 때 이렇게 불리면 좋겠다. 좀 아니면 나의 어떤
가치관, 정체성이 좀 드러나는 이름을 정하셔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요 영어 이름과 여기 이름을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가끔 여기는 블라블라라고 써놓고, 여기는 리지팍이라고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에는 요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블라블라라고 불러야 돼, 리지팍이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나의 정체성, 이름, 이 활동명이 이렇게 딱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블라 리지팍이라고 내가 불리고 싶다 하면 블라블라 리지팍을 두 군데에 다 써야 돼. 아니면 내가 리지팍이라고만 불리고 싶다. 그러면 블라블라 떼고 리지팍이라고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정확하게 각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여기 뒤에는 내 분야가 드러나는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북스타그램 하실 거니까 북스타그램, 뭐 독서, 뭔가 그런 것들을 뭐 자기 개발하실 분은 또 자기 개발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왜 써야 되냐면 이름 라인은 검색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돋보기에서 블라블라 만약에 내가 여기 블라블라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블라블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는 블라블라를 안 쓰고 리지팍만 썼어. 그러면 제가 검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이름을 통일시켜갖고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강사로서 섭외받고 싶은 사람이니까 강사라고 썼을 때 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강사 썼고요. 자기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자기개발을 썼어요. 저는 북스타그램이라고는 쓰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앞에 책 읽고라는 말을 통해서 북스타그램인을 조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아계정과 함께 잡 인스타그램인데 따로 책스타그램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거기에 팔로워가 좀 쌓여 있다면 그냥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던 제 계정이 부부스타그램으로 그냥 시작했던 계정이었어요. 그래서 부부스타그램으로 부부들이 200 부부가 모인, 200상이 모인 계정이었는데요. 3천이요? 3천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서 대신 과도기가 있어요. 이제 그동안 3천 중에 책을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나가고, 이제 책을 보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을 좀 견디면서 하시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블루진풍님 오셨네요. 예,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부 스타그램이었는데 200명 부부 스타그램인데 그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들 그 부부를 보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막 뭔가 닭살 돋고 그래가지고 나 못 해먹겠다. 그래서 북스타그로 바꾼 케이스라서 지금 하시는 계정이 북스타그램이 아니셔도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좀 과도기는 있다.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시기를 견디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퍼스널 컬러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어울리는 컬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피치레드, 약간 오렌지빛 나는 컬러인데 잘 어울리나요, 저랑? 잘 어울리죠. 저는 잘 어울린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보면 건강한 에너지, 공포나 분노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에너지를 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개방적 심리. 저 약간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강의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게 이게 살짝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했는데, 맞아요. 그죠. 잘 어울리죠. 제가 생각해도 잘 어울리고, 이 색깔이 좀 세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이제 보시면 딱 저를 떠올리는 정말 퍼스널 컬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톤앤 매너를 그 피드의 톤앤 매너를 꾸밀 수가 있고요. 이 컬러가 나를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몇 가지 색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색상은 정말 디테일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컬러 헌트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게 디테일한 컬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아시죠? 다 같은 핑크가 아니다. 우리 이제 딸기 우유 핑크, 찐 핑크, 핫 핑크, 뭐 무슨 핑크 뭐 해가지고 이게 립 컬러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같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레드, 여러분들만의 핑크. 뭐 여자들은 알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하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랑 잘 어울리는지, 내가 주려는 에너지와 잘 어울리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퍼스널 컬러. 그래, 정했어. 그걸 어떻게 써야 돼? 그거는요,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 스토리 칸에
정리하시고 이렇게 프로필에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 뉴스 같은 거에다가도 이 컬러를 적용하시면 되고 요 제목장에 이렇게 제목에도 적용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 컬러의 분위기가 보일 수 있게 계정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하나를 잡으셔서 쓰시면 또 내가 고민하지 않고 계속 그 색깔을 쓰면은 깔끔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꼭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프로필 사진인데요. 프로필 사진은 사실 가장 베스트는 얼굴을 쓰시는 거예요. 얼굴 사진 쓰는 거. 얼굴 사진이 가장 신뢰감을 주고 우리가 인스타는 결국 다 인간관계거든요.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이에요. 근데 얼굴을 달고 소통하면 내가 사람과 얘기하는 느낌이 그래도 좀 더 나잖아요. 그렇게 좀 친밀감이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은 얼굴로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공기관 다니시거나 이 회사가 이 계정을 싫어합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로고나 캐리커처 같은 거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배경을 또 자신만의 컬러로 넣는다면 좀 더 이제 나 같은 그런 프로필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문성이 드러나 주게 하려면 지금 저도 원래는 이 프로필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책 들고 해맑게 독서 모임 하다가 찍은 사진을 눕기 따가지고 넣은 건데요. 제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책을 더 이야기하는 이미지였다면 요즘에 조금 바꾼 게 14년차 1인 사업가가 말하는 책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프사를 좀 바꿨어요. 근데 프로필 찍으러 갈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가장 전문적이어 보이는 찍은 사진이 있길래 이걸로 이렇게 넣었더니 어떤가요? 좀 더 전문가 이미지가 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이미지로 사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이게 나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좀 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사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스노우 프로필로 요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절대 하지 마세요. 퍼스널 브랜딩은 나라는 사람을 차별화주고 독보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남과 같은 거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AI 프로필 절대 하지 마시라. 그냥 재미로만 갖고 갠소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눕기 따가지고 여기 색깔 입히는 거 어떻게 해요? 또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프로필 픽 마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요. 사진 넣기만 하면 이런 거를 쫙 뽑아줘요. 색깔도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프로필 픽 마커 한번 사이트 저장해 놨다가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스토리 훅이나 뭐 훅이 남기시면은 요거 사이트 주소가 들어가 있는 노션 페이지 드릴 거예요. 거기서 바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내가 오늘 화장했어. 오늘 화장했네? 그럼 오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사진이 작아가지고요. 집에서 찍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다섯 번째 이제 여긴 자기소개란이에요. 명함.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어떤 가치, 어떤 슬로건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자랑 살짝 해줘야 돼요. 14년 차 막 일부러 넣은 거예요. 14년 차. 그리고 내가 팔고 있는 상품도 이렇게 이런 책 쓴 사람이야.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유도해줘야 돼요. 이렇게 협업 및 강의 문의 이렇게 해서 화살표 넣어주시고요. 링크트리나 리틀리 이런 거 다 무료로 쓰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더 나를 알릴 수 있게, 더 내 상품을 보여줄 수 있게 프로필 링크까지 세팅을 하시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 나 이 사람 얘기는 들을만 하겠다. 들어볼 법 하겠다. 이러면서 팔로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팔로워 유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활동, 후기, 이런 거 넣어주시고, 이런 거. 가벼운 콘텐츠.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내가 자기계발 모임을 갔어. 여기 인스타그래머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나 여기 왔어요 하고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도 있는데 뭐 어디 계세요 하면서 소통할 수 있고 저도 가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DM이 와요.
그러면서 그들과 또 관계성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드에 올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뭔가 보여주고는 싶어. 그런 콘텐츠들. 약간 일상 콘텐츠도 그냥 스토리로만 오늘은 여기 왔는데 너무 좋네요. 힐링이 되네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질문, 설문,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수요 조사. 제가 독서 모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막 거기다 뭐 댓글을 단다거나 그러니까 DM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던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정도 수요가 나오는구나. 그럼 나 독서 모임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런 것들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인스타 잘합니다. 이 스토리로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스타를 잘해요. 그래서 스토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하셔야지 우리가 콘텐츠 데이터가 저장, 공유, 유입, 팔로워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 팔로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연령대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활동 시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그들에게 더 맞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 그들과 좀 더 맞는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상단 세 줄 가셔가지고 설정 및 개인정보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이거 전환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실 때 꼭 전환을 해두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함 작성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콘텐츠만 올리시면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콘텐츠 어떻게 올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콘텐츠 만드는 거는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카드뉴스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요런 릴스만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죠. 왜냐면 릴스가 도달이 잘 나오니까. 그죠? 릴스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렇게 책 사진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책스타그램은 주로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하죠. 그죠? 우리 명함 만드는 것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뭐 여쭤보는 거 깜빡했네.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하는 순간 슈퍼차차님이 나가셨는데 뭐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좀 자, 좀 유용하셨죠?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 세팅하는 것부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유익하시다니까 저는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차차님은 왜 나가셨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드뉴스, 릴스 사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오늘 하려는 컨텐츠와 뭔가 좀 결이 맞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한다님 너무 감사해요. 무료 강의지만 진짜 저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쭉쭉 빠져나가요. 쏙쏙 잘 들어오신다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컨설팅만 45만 원짜리 강의는요,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분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만 배웠습니다. 네. 에너지 너무 좋죠. 제가 일어난 지 지금 1시간 된 텐션이에요. 일어난 지 좀 오래되면 텐션이 장난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컨텐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올릴까라는 걸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진을 올릴까? 카드뉴스 올릴까? 릴스 올릴까? 그러면 그쪽 분야로 조금 배워야겠죠. 그리고 잘 만들고 싶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요. 벤치마킹 계정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정말 강조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싶고 간절하면요. 찾아야죠. 베낄 사람 찾아야 돼요. 이게 베낀다는 표현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이 베낀다는 의미는요. 나 요런 식으로 내 걸 해야겠다. 나 요런 느낌으로 해야겠다를 가져오는 거지. 기버인 척하는 테이커는 이제 그만 상위 기버로 사는 법. 이걸 그대로 따라야겠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벤치마킹 계정을 찾으시는데 우리 최근에 또 엄청 성장하신 생존 책방님. 이분은 카드뉴스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사실 떡상은 이제 릴스로 많이 하셨지만 이 카드뉴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딱 생존 책방님도 보시면 퍼스널 컬러 딱 보이죠? 그죠? 퍼스널 컬러가 블루 컬러.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다가 느껴지는 그런 파란색 컬러로 이제 카드뉴스를 많이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카드뉴스를 하고 싶어. 그럼 이분 거를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 책 일기, 아유, 죄송해요. 책 읽기 어렵네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좀 팔로워가 되셨는데, 이분은 릴스로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굉장히 리스펙하는 게요. 2초짜리 릴스가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말하거나 본인이 뭔가 구상하고 컨텐츠를 기획한 그런 릴스로 이렇게 되게 빠르게 1.5만이 되셔서 와, 이분은 인정이다. 너무 컨텐츠 잘 만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 거 중에 되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반응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그럼 나는 만약에 나라면 요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되죠. 릴스랑 카드뉴스 같이 섞어서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한 가지로만 가시는 것보다요. 같이 섞어서 만드셔야지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릴스만 한다고 무조건 팔로워가 많이 느는 게 아니라요. 진득하게 볼 수 있는 팔로워들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카드뉴스도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전환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또 보면은 부키도키님이라고 있죠. 요분 같은 경우도 정말 요즘에 북스타그램에 혜성같이 떠오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의 독보적인 피드의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인데 너무너무 이쁘게 잘 꾸며서 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템들 잘 써서 아기자기하게 여자분들 보면 갖고 싶게 나 저 찌개 사고 싶다 막 이런 느낌 들게끔 너무 이쁘게 잘 만드시면서 이 책을 읽고 싶게 간단한 메시지를 잘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1만이 굉장히 빠르게 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지를 정하셔서 그 벤치마킹 계정을 찾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릴스 사진을 만드는 도구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정리한 제가 노션 페이지 저장해놓고 즐겨찾기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노션 페이지를 제가 스토리 후기 올리신 분들한테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스토리 후기 올리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컨텐츠 만들 때 저는 컨텐츠 떡상하는 카드뉴스에는 삼성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 같은 삼성이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성이 있을까요? 개성? 개성. 차별성? 차별성은 아니에요. 갬성, 갬성, 땡! 구성. 진정성, 전문성. 어떻게? 한다님이 하나 맞추셨어요. 한다님, 가독성. 맞아요. 가독성 있습니다. 가독성. 정성. 정성도 맞는 말이네. 유형, 정성, 갬성. 이거 뭐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맞는 말 같아. 근데 지금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네요. 갬성, 정성.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독성 하나만 나왔는데요. 자, 대중성과 정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스타는요, 전문성을 보여주면요,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전문성을 카드뉴스로 풀어주거나 릴스로 막 말하잖아요?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나요? 막 되게 어려운 전문성 있는 막 그런 피드나 글 집중되시나요? 누워서 보시잖아요, 여러분. 인스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중성 있는 거를 내가 솔직히 책 자체도 대중성 있는 건 아니에요. 책도 보는 사람만 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책 보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책이 닿게 하려면 그걸 대중성 있게 끌어내시는 게 바로 북스타그램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대중성 있게 제목으로 후킹을 딱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더니 정보가 있네? 정보가 너무 좋네? 그러면 막 저장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정보를 주셔야 돼요. 막 나의 느낌, 막 나의 뭐 요약 이런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책으로 사람들이 뭘 얻어갈 수 있는지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독성 있게 풀어내셨을 때 사람들은 읽습니다. 줄바꾸 막 이렇게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답답하게 글이 막 빼곡하게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도 안 읽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읽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성 있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정보를 담을 것인지, 그리고 가독성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집중하신다면 분명히 질 좋은 카드뉴스, 떡상한 카드뉴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톤 매너, 일단 우리는 어쨌든 정보도 주지만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한 인스타그램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뉴스에도 내 색깔이 다 들어가줘요. 저는 지금 이 PPT도 요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다 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배색할 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제목도 저는 사진을 쓰기 때문에 자칫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제목에 내 컬러를 이제 씀으로써 통일시켜줌으로써 좀 정리되는 느낌으로 요 딱 제목만 봐도 아, 요거 리치팡님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든다면 더 좋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톤 매너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백. 여백 너무 중요하죠.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가독성이 제일 좋으세요? 어떤 게 제일 잘 읽히세요, 여러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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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211, 221, 211. 3번은 절대 안 나오죠. 일단 사람들이, 일단 3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줄바꿈 때문이죠. 이렇게 줄 안 바꾸시는 분들 거 절대 안 읽습니다, 사람들. 사람들은 냉정해요. 안 읽히면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읽게 만드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자, 이렇게 만들면 읽어줄 거지 하면서 이렇게 가독성 있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할 때 강조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문단마다 줄바꿈. 여기에는 의미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한 번만 띄고 조금 더 임팩트를 주기에 두 번 띄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문장 사이사이의 줄, 간격 이것도 좀 넓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너무 답답하죠.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그리고 원래 사실 규정되어 있는 어떤 뭐 다른 책이나 이런 데 나온 가독성 있는 건 요거 1번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눈이 이렇게 쫓아오는 게 편하대요. 여기는 계속 이렇게 여기를 찾아가야 돼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2번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줄바꿈이 잘 돼 있으니까 가독성이 좋아서 이 시작점을 떠나서 잘 읽힌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요거나 요거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되 줄바꿈, 글 간격 이런 것들 미리캔버스에서 조절하는 거 정말 쉽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를 잘 활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글만 읽는 거랑 글만 막 빼곡히 읽는 거랑 그림이랑 잘 섞여 있는 거랑 우리 블로그 하실 때도 막 사진 글, 뭐 사진 글 이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여서 체류 시간을 올려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도 똑같아요. 사진이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진 유료 사이트, 뭐 무료 사이트에서 뭐 퍼오거나 이렇게 우리는 책스타그램 할 거니까 책 사진도 이렇게 입체로 만드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니까 너무 이쁘죠? 그냥 하는 것보다. 저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람 눕기까지 따서 얘가 말하는 것처럼도 한번 해봤고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체책 하는 거. 한 번 수고는 들이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이뻐요. 입체책을 하면. 그래서 입체책 만드는 것도 너무 쉽고, 그거 만드는 거 제가 그것도 그 노션 페이지에 있으니까 후기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을 넣더라도 내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줄을 넣어서 넣으니까 그냥 사진 넣는 것보다 더 리지팍 거 같죠? 리지팍의 그거 같죠? 센스가 엄청나다니 감사해요. 저도 똥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롤모델로 하신 분 거를 보고 정말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따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성장하더라고요. 저도 시간은요, 이게 구상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렇게 막 만드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요 사진을 찍어야 되거나 막 찾아야 되고 막 요런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입체책 만드는 거요. 요거 되게 쉽거든요. 요거 쉬운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게 알려드리기가 아마 제 강의 끝나도 시간이 꽤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릴스. 자, 이제 그래서 카드 뉴스 하는 건 다 배웠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릴스 꼭 해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릴스 안 하면요, 떡상이 힘들어요. 요즘에 막 인스타 알고리즘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뭐 카드 뉴스를 더 띄워준다, 뭐 릴스를 더 띄워준다, 막 말은 많은데요. 결국 릴스가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섞어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계정 초반에 1000대일 때 이게 터졌어요. 이게 연예인 영상이었는데 터진 거예요. 150만이 들어왔거든요. 150만이 들어오고 이걸로 팔로워가 10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터지고 나서 제가 멘붕이 왔어요. 우리 지금 퍼스널 브랜딩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 왜 멘붕이 왔을까요? 이 영상이 뭐냐면요. 이성경 님이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좀 동기부여주는 영상이에요. 1000명이 들어왔는데 왜 현타 왔을까요? 내 거가 아니라서. 맞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말한 게 아니라서. 내 의견이 아니라서. 내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1000명이 들어왔는데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1000명이 떡상을 해도 난리, 안 해도 난리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때 이후로 연예인 영상은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연예인 영상은 올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한 15만 정도 터진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나왔고, 제 의견이 나왔어요. 15만 정도 터지고 275명 정도가 들어왔죠. 괜찮았어요. 4초짜리 영상이었거든요. 4초? 그냥, 아, 뭐 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는데, 아, 이거 하자. 대충. 진짜 대충 빨리 만들었는데 터졌어요. 공들인 건 안 터지고. 인생이 또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 릴스 진짜 꼭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릴스 만드는 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촬영. 내가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촬영하시거나, 또는 영상을 녹화를 하시거나, 영상 녹화, 뭐 그런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녹화하시거나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무료 사진 영상 사이트 가시면요. 영상 되게 많아요. 그런 거 퍼와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이렇게 이제 좀 요즘 많이 쓰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릴스 만들 때 편집 어플은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엔 캡컷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캡컷으로 알려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캡컷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캡컷은 모바일도 되지만 PC가 가능해요. 근데 PC로 했을 때 정말 이 영상 편집 속도가 달라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PC로 하는 걸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브루는 뭐냐면요. 캡컷도 이 자동 자막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내가 원하는 단락에서 딱딱딱 뛰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조금 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브루는요, 내가 원할 때 마디마디마다, 뭐 예를 들어, 릴스 만들기, 이렇게 딱 띄우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PC로 하시면 한 1분짜리 말하는 영상이 요거 띄우는데 5분도 안 걸려요. 폰트도 많고 정말 되게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브루 어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거 다 무료거든요. 무료로 쓰실 수 있고 브루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모바일로도 폰트 같은 게 다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데 아주 치사하게 갤럭시는 기본 폰트만 제공이 돼요. 그래갖고 제가 치사해서 PC로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폰이면 그냥 쓰셔도 되지만 폰으로 해도 쉬워요, 이거는. 근데 내가 갤럭시다. 그럼 PC로 그냥 5분 만에 뚝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또 한번 맞춰볼까요? 떡상하는 릴스의 법칙. 저는 이거 육개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육개가 있다. 육개장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또? 우아하게, 우아하게 나왔네요. 짧게 맞습니다. 우아하게, 우아하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맞아요. 재미있게. 빠르게 정답. 와우, 힙하게. 우리 수빈나님은 저번에 이거 들으셔가지고, 그죠? 재미있게 맞고, 희한하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아닙니다. 우아하게 아니고, 누가 유익하게 한 것 같은데? 유익하게 맞아요. 수빈나님. 우아하게 아닙니다. 자, 자.
아, 대부분 맞췄어요. 대부분 맞추셨어요, 지금. 맞아요. 유익하게, 짧게, 재미있게, 빠르게, 힙하게. 이 압도적이게는 뭐냐면요. 압도적인 정보를 주시면 돼요. 압도적인 정보. 진짜, 우와. 맞아요. 우아하긴 해요, 그러면. 우아할 정도의 압도적인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익해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짧은 릴스가 추세예요. 왜냐면 이 펜 잔류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 인사이트에 펜 잔류가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와서 되게 신경 쓰이게 만들더라고요. 긴 영상. 여기 아까 보시면요.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긴 영상은요, 무조건 이렇게 쭉 떨어져요. 특히 내가 말했다? 그러면은 10%도 안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4초짜리죠? 4초짜리는 펜잔류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이런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짧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요건 다시 안 보겠죠, 다시. 근데 요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밑에 캡션 보고 막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짧게 만드는 게 조금 이제 추세고요. 그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2초짜리 막 뭐 캡션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저는 제 성격상 그런 2초짜리 영상 만드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릴스 자체로 릴스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적어도 글이라도 써라. 저는 글은 쓰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도달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릴스를 만들지만 그렇게 2초짜리 막 캡션을 확인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글을 최대한 쓰는 편이고요. 대신 그게 글이 너무 느리게 뜨면 안 돼요. 빠르게 돌아가줘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주면 좋고요. 재미있게 쓰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힙하다는 뜻은 뭐냐면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랬는데 요래되십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힙한 거예요. 이런 이제 막 너 그림 그리네? 그럼 팔로워 많겠다. 뚜루뚜루 하고 봤더니 팔로워 200명. 막 이런 거. 요게 힙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요즘 많이 하네? 그럼 그걸 책에다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내 거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렇게 가져오신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유익한 어떤 그런 이제 릴스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저 낚시성으로 짧게 돌아가는 릴스 다들 싫어해요, 사실. 싫어하는데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잘 섞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그러면 릴스만 해야 되나요? 카드 뉴스만 해야 되나요? 어떤 거 해야 되나요? 저는 내 계정과 잘 맞는 걸로 하셔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셔라.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와 잘 어울리는 걸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릴스가 막 떡상한다, 릴스가 반응이 좋다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블루진님 여기 계시네요. 그죠? 이 세 분은요, 릴스보다요, 카드 뉴스가 훨씬 반응이 좋아요. 카드 뉴스가 훨씬 노출이 잘 되고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면 당연히 카드 뉴스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좋겠죠. 블루진님이 저 릴스 망이라고. 그러니까 릴스가 노출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도요, 카드 뉴스가 대박. 막 좋아요가 1000개씩 찍히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히지 않고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여기서 퀴즈. 요거로 한번 해볼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 뉴스 아까 어떻게 만들면 삼성이 있다고 했죠. 요 카드 뉴스 왜 떡상했을까요? 요거 카드 뉴스인데 도달이 6,800이 나왔어요. 카드 뉴스 6,800이면 진짜 잘 나온 거거든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아까 제가 삼성이 있다고 했어요. 인기 드라마로 힙하게 안 들어서 책 소개가 많아서 맞아요. 대중성, 정보성. 맞아요. 다들 너무 잘해. 가독성 있게 이미지 위주로 여백도 충분하게 넣어서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맞아요. 너무 지금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는지가 여기서 지금 너무 지금 뿌듯합니다, 지금. 맞아요. 이때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 그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가 진짜 1등 했어요, 1등. 그래서 이거를 남편이랑 정주행을 밤새 했어요. 아침에 막 해가 떴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냐면 또 인스타그램 하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요거 지금 핫한데 요거 이용해가지고 컨텐츠 하나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것도 이 사람이 인스타 셀럽이 되려고 막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책 소개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눕기를 따서 얘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이 책 소개는 한 두 줄밖에 없어요. 두 줄. 읽고 쉽게만 만드는 거예요. 읽고 쉽게. 감사해요, 한다님. 아, 저도 이거 만들고, 나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자아도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음성 지원, 반말, 저 원래 반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반말로만 했더니 이걸 보신 분들은 이걸 보고, 와, 진짜 어떻게 이걸 생각하실 수 있지? 진짜 음성 지원 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다가 인스타그래머들이 인스타를 키우고 싶은 책들이 막 있으니까, 전 줄 알았나요? 아, 저도 이렇게 생기고 싶어요. 예, 머리는 좀 비슷하죠? 예. 사실 제가 원래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앞머리 가발을 샀어요. 근데, 아, 이거 너무 같다. 이건 너무 같다 싶어가지고. 너무 같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또 어떤 방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너무 궁금한데, 계속 기획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를.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핫한, 지금 핫한 화제성 있는 그런 걸로 가독성 있게, 대중성 있게 접근하고 뭔가 정보까지 많이 줬더니 떡상했죠. 떡상했어요. 자, 두 번째 퀴즈. 우리 육개장이 있었죠. 육개장. 릴스 육개장. 이 릴스는 그러면 어떻게 떡상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어머, 이거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이게 원래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은 세로 공유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최근에 릴스가 하나 떡상했어요. 릴스가 하나 떡상해가지고 요게 떡상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집중해주세요. 요게 왜 떡상했을까요? 자, 요거예요, 요거. 자, 퀴즈. 육개장에 의해서 요거 왜 떡상했을까요? 빠르게, 압도적으로 저장.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빠르게 압도적으로 저장. 빠른 회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아, 저장을, 이거는 유도를 한 거예요, 유도를, 정말로. 30건을 밀어 넣으면 저장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14년 사업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물어봤죠. 14년이나 사업을 꾸준히 한 사람, 대단해 보이고 되게 꾸준해 보이고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14년이나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 책이라고? 그러면 좋은 책이겠지. 이런 생각까지도 다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유익하게. 아, 저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일일이 입체책 다 따고 이거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으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 릴스 스킬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압도적으로. 기획력 캐치 너무 잘한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노가다인데 이게 성과가 나오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진짜. 맞아요. 육개장에 의해서 이렇게 넣으니까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내가 저장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인 정보를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책스타그램이니까 사실 책스타그램에서 압도적인 정보는 책 소개죠. 근데 타겟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은 책 30권. 그냥 책 30권 아니에요. 딱 타겟을 정해서 올리시면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장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꿈이 돈이 되는 북스타그램 브랜딩 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조금 매운맛 리집하기 될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순살 되실 준비하시고 약간 저는 북스타그램 그동안 이렇게 막 운영하시는 북스타그램 분들을 보면서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릴 거예요. 매운맛으로 여러분들을 순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벌고 싶어. 내가 수익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인스타에서 돈을 버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 전달을 잘하는 사람. 퍼스널 브랜딩을 잘해야 한다. 맞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하면서 정보 전달을 잘 해서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일단은 필수예요, 필수. 사람들이 단순히 정보만 많이 준다고 그 사람한테 돈을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쓰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많이 나누다 보면 다 돌아온다고 저도 진짜 생각하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나눔도 필수입니다, 정말로. 자, 퀴즈. 블라블라 리지팍은 북스타그램이 맞을까요? 블라블라 리지팍이 지금 북스타그램 강의를 하고 있네. 북스타그램 맞을까요? 여러분들 저 아시는 분들은 저 북스타그램인가요? 자, 완전히는 아닌 듯해요. 맞습니다. 맞다. 북스타그램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완전히 북스타그램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개발이 더 가까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매개로 한 자기 개발, 자기 개발 계정 같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완전한 북스타그램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자기 개발도 책도 다 저라는 사람을 브랜딩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럼 정체성이 그럼 북스타그램이냐? 딱 북스타그램으로 정의하기는 좀 애매하고 맞아요. 자기 개발 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에 책을 통해서 저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책을 통해서 성장했고 자기 개발도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계정이기 때문에 책이 늘 뒤에 있는 자기 개발 계정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두 번째 퀴즈. 북스타그램은 퍼스널 브랜딩이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인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많은 북스타그래머 분들 퍼스널 브랜딩 하고 계신 것 같나요? 한다님 아닌 것 같다. 해박해다.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책을 홍보하는 느낌이다.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초반인데도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인데도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닌 거예요. 그 책 이야기를 하는 속에 내가 없다면 누가 소개해서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 브랜딩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퍼스널 브랜딩이 맞나? 제대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건지 그저 단순히 북스타그램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건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북스타그램 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책스타그램 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한 사람 계정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많은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수많은 북스타그램과 수많은 책스타그램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나온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도대체 이거 한 사람 거 아닌가요, 진짜? 저는 한 사람 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너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원리를 찾아라. 저는 딱 책스타그램을 보는데 이거 원리를 찾아라다. 이 안에 나 찾기. 이 안에 리지팍 찾기. 그죠? 그죠? 자, 제가 요거 맞추시는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이 안에 블라블라 리지팍을 찾아라. 몇 시 방향에 있는지를 찾아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일 가장 빨리 맞추시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자, 막간 퀴즈. 블라블라 리지팍을 찾아라. 자, 오른쪽 2시 방향. 맞아요. 한가님이 가장 먼저 맞추셨어요. 2시 방향.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재밌죠, 그죠? 이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은. 이 수많은 여기에서 나 찾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한다님께는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죠?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지금 여러분 저 찾기 힘드셨죠? 그죠?
심지어 얘가 빨간 옷 입고 있어. 그래갖고 정말 힘드셨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는 브랜딩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생각해서 그럼 난 어떻게 차별성 줄 수 있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제 계정이, 여러분들이 보는 제 계정이 그냥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타고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질이 빠지면 번아웃이 됩니다. 최표피님 없으실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제가 잘 거기다 뽕겨 넣어놨거든요. 남편한테 찾아봐 했는데 남편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자, 네이버에 제가 퍼스널 브랜딩 쳐봤어요. 퍼스널 브랜딩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브랜딩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책스타그램에 책만 있다면 그거 퍼스널 브랜딩 아니에요. 책스타그램 안에 내가 소개하는 책이어야 돼요. 책 앞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앞에 두고 있다면 책을 뒤에 두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가 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책 홍보하고 남의 책 요약하실 거예요? 나는 어디 있죠 거기에? 물론 내 생각을 넣긴 하지만 사람들 그거 얼마나 읽을까요? 캡션? 글만 있는 캡션 많이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정말로 책스타그램 분들이. 그래서 나만이 줄 수 있는 거를 찾아가셔야 돼요.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래머 분들이 대부분 책이 목적이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책을 기록하는 게 목적인 경우. 물론 소소하게 기록하다가 소소하게 나는 그냥 나 이거 읽은 거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1일차, 3일차 요렇게 하시다가 인플루언서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립니다. 왜냐? 목표가 없었으니까. 어떤 목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잘 되고 싶다면, 책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책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책을 수단으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적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책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북스타그램이 되고 싶으세요? 요런 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북스타그램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정말 지금 순살 되신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책인지, 어떤 가치를 주고자 하는지, 어떤 강점을 살린 책스타그램인지 이거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북스타그램이 될 건지가 결정이 되실 것 같아요. 요 앞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좀 건의나 어떤 좀 내세울 만한 걸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를 하는 사람이 말하는 저처럼 14년차 1인 사업가가 말하는 책 소개 좀 듣고 싶지 않나요? 저 사람 그래도 전문성 있어 보이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전문성이 없는데 어떡하죠? 전문성 없으면은 그럼 텍스타그램 못 하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하는 책스타그램이 되시면 됩니다. 이런 가치를 주고 싶은 책스타그램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치와 그 방향성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책 홍보와 독서 기록만 하시면 온리 책만 봐요 사람들이. 왜냐 내가 그 책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리 책만 봅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나를 이야기하고요. 그 책을 통한 나의 경험, 그 책을 통한 나의 어떤 뭔가 가치, 그리고 책을 소개할 때요. 책 요약하시는 게 좋은 서평이 아니에요. 그 책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좋은 서평이에요. 여러분들 막 책 요약 다 하고 막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책 한 줄을 얘기하더라도 읽고 싶게 만드셔야 돼요. 읽고 싶게. 아, 이거 사고 싶다. 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했을 때 출판사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대중에게는 읽고 싶게 만들고 출판사에게는 책을 사고 싶게 만들어서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책을 소개하는 나를 보고요. 내가 소개했기 때문에 그 책을 봅니다.
그런 책스타그램이 됐을 때 돈을 벌 수 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소소하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크고 싶다면, 내가 책으로 더 성공하고 싶다면 요렇게 되시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장점, 강점,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줄 수 있는 거를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기대되는 내일, 찾거나 만들거나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책스타그램을 시작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메시지가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성공 마인드를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요.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고 책과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심엔 제가 있어요. 책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책스타그램 같진 않은데 책은 이야기하네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클래스를 통해서 발굴해낸 엄청난 분이 계세요. 여기 리더인님이라고 있으신데요. 이분이 저를 만났을 때 1000이었어요. 한 7월 달에. 근데 이분은 책이 있어요. 종이책. 작가이셨거든요. 근데 이 책이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팔리고 막 그런 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나는 뭐 작가 책이 있긴 한데 막 굳이 그걸 내세우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리더이님께는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이거 살리셔야 돼요 해서 원래 이게요 그 피드 제일 밑에 있었어요. 제일 밑에 있었던 걸요 제가 끌어올려 해가지고 여기에 박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핀 박으시고요. 여기에 무조건 쓰세요. 그렇게 해서 리더인님 요거 또 정리하시고 여기 핀 박아서 어떤 글쓰기, 쉬운 글쓰기를 알려주는 그런 작가 포지션을 가져가시면서 제가 가져가시면서 이번에 리더인님이 비기너 특강에서 그 AI 이용해서 글쓰기 그리고 종이책 출간해서 작가 돼가지고 네이버 인물 등록하는 것까지 강의가 나왔잖아요. 그 강의를 제가 기획해드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포지션을 위한 피드들을 많이 쌓아주세요. 글쓰기, 작가 포지션으로 피드를 쌓아주시면 한 달 뒤에 제가 그 강의를 런칭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강의에 거의 50명 넘게 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강의에서 모집된 분들 20명을 데리고 작가 되는 챌린지를 하고 계세요. 사실 그 챌린지를 제가 유료로 하셔라. 그거 손 많이 가고 진짜 신경 많이 쓰이는 일이니까 유료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인님께서 아니다. 본인은 사람들에게 좀 아직은 더 베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힘든 걸 잠시만요. 그 힘든 걸 무료로 지금 일기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대신 리더님이 얼마나 이 책쓰기 쪽으로, 작가 쪽으로 유능하고 능력자인지 정말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고 이런 이미지들, 작가, 쉬운 글쓰기, AI 활용 쉬운 글쓰기, 네이버 인물 등록, 강의 강연 이런 것들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계세요. 요거의 꿈도 이루셨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가 좀 강점을 살려드려서 이렇게 좀 잘 풀리신, 이분도 책스타그램이긴 한데 작가이긴 한데 막 완전히 책스타그램이라는 느낌보다는 본인만의 색깔과 본인만의 개성으로 좀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스타그램 수익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책 협찬은 진짜 뭐 한 500도 안 돼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서평 모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모집을 했었고, 뭐 이제 일반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또는 그 출판사를 팔로우하고 예의주시 하다 보면은 신간이 뜰 때마다 서평 이벤트를 해요. 그때 그냥 계속 지원해 보는 거예요. 지원하다 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그리고 원고료도 1000 이상부터도 잘하면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고료는요, 제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서평을요, 그냥 쓰지 않고요, 돈 받고 써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거기서도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 탐나는데 돈 줘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료도 좀 자신 있게 제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 같은 걸로도 수익화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조금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내가 영향력이 커질수록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독서 모임 리딩은 좀 어렵지만 뭐 챌린지 같은 거, 뭐 환경 설정금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하면서 또 벌 수 있지만 사실 소소하죠. 너무 소소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강의나 강연의 기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강의나 강연을 스스로 발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 세희님도 하시는 강의 중에 드림보드 만드는 강의 있잖아요. 그거 보물지도라는 책 보면 드림보드 만드는 방법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셔가지고 강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실습형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강의 소재를 발굴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 출판. 책을 읽다 보면 쓰고 싶어지죠. 그죠? 그러면 책 출판을 통해서 또는 뭐 전자책 같은 것도 다 수익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독서 모임 관련된 책을 써서 그래도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독서 코칭 같은 걸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예시를 드릴 건데 저는 넥서스북에 이번에 내 안에 담는 거인을 깨워라. 이 책, 서평을 제가 모았는데요. 제가 6권을 지원받았어요. 근데 제가 먼저 제안을 넣은 거거든요. 제안이 올 때도 있지만 제가 제안을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성과가 있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지원해 주시면 제가 정말 양질의 서평단을 모으겠다라고 제안을 해가지고요. 이 넥서스북에서 5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5권밖에 안 줘? 이랬는데 책이 31,500원짜리더라고요. 그럼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받았는데 780페이지여가지고 괜히 했다. 이런 생각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너무 두껍길래 그냥 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챌린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챌린지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읽었어요. 책도 주고 같이 읽고 그래서 모두가 그 책 서평 올리는 제한 시간에 제한 기간 동안 서평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읽다가 저희도 순살돼가지고 이제 다다음 주에 순살치킨 먹으러 갑니다. 저희 또 이렇게 만남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기자분이 뭐 또 폼 따로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저 이런 성과 있고 저런 성과 있고. 근데 만약에 뭐 그런 노션 페이지나 이런 걸로 스스로 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더 전문적이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슨 기자분이 막 저를 인터뷰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이 좋은 기회를 연락이 서로 자꾸 어긋나서 못했어요. 근데 이런 기회도 오고요. 그리고 제가 비용 제한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 출판사가 아니라 이분도 이렇게 개인으로 서평을 모으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금액을 보시더니 비용 조금 더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적게 받으세요.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를 좀 깨닫게 됐죠. 이런 식으로 내 가격을, 내 가치를 던져야 내 가치에 맞는지 아닌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스픽이라는 영어 그쪽에 협업이 와요. 여기 컨텐츠 올리는데 10만 원 업로드 이때 해주시고 체험권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와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는 좀 광고 받으면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안 받았는데 10만 원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광고 진행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광고지만 잘 풀어내서 내 경험과 내가 외국 여행 갔는데 이런 수모를 당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는 막 이런 스토리를 해서 광고를 한다면 사람들이 좀 재밌게 봤겠죠.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독서 모임으로 지금 저는 이 대부분 브랜딩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 마케팅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블라벅스라는 모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으로 브랜딩 강의를 해서 수익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제 이야기 듣고 여기서 클래스를 또 이어 런칭해서 또 수익화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요 강의가요. 브랜딩 강의이긴 한데요. 프로세스 이코노미, 백만장자 메신저, 크러쉬, 요 책 3개를 이제 풀어가지고 강의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책을 통한 강의였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만드시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던져보는 거, 왔을 때 잡는 거, 이렇게 기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내신다면 수익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시간이 그래도 조금 1시간이 넘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드리려고. 저는 좀 이런 성격이에요. 뭘 하면 너무 다 줘. 무료인데 지금 너무 다 줬어. 그렇지 않나요? 그죠?